절대 홍보하거나 이거 뭐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일기를 꼭 써라. 일기를 쓰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근데 덤으로 좋은 예시로 한편의 청춘. 안녕하십니까, 황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서랍을 정리하는데 우연히 낡은 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펼쳐봤죠. 근데 이게 어머니가 옛날에 쓰셨던 일기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그쯤에 쓰셨던 일기인데 그걸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너무 풋풋한 거예요. 지금의 어머니는 약간 성숙하고 생활력이 강한 그런 분이신데 이때 어머니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또 귀엽고 깜찍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운동을 하셨는데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배운 점 이런 것도 담겨 있고 같은 운동부에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시, 그리고 버스 탈 때 자주 만나게 되는 그 잘생긴 남자애 이런 얘기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의 삶이 아주 일부지만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참 숭고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일기를 쓰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2018년 12월부터 2022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일기를 써왔어요. 매일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뭔가 쓰고 싶을 때마다, 쓸거리가 생길 때마다 약간 삶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썼는데 약 4년 동안의 시간, 수능을 치고 대학에 가고 창업, 연극, 공부 이것저것 하고 군대에 가고 또 제대를 하기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을 쭉 겪어온 과정들을 그렇게 글로 쓰니까 많이 안 썼다 싶었는데도 생각보다 분량이 많더라고요. 182개 정도의 글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원고 편집을 해보니까 442쪽? 그 정도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참 많이 썼죠. 편집을 하면서 첫 글과 마지막 글을 대조해서 봤어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쓴 글들은 뭔가 되게 치열하고 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언제 죽어도 좋다 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와 반대로 죽기 싫다, 너무나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고3 때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말 딱 책상만 바라보고 닭장에 갇힌 닭마냥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된 이후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생각을 그만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험생 할 때는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대학이라는 어떤 한 줄에 결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연극 배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을 쓸 때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엄청난 CEO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다채롭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프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그 삶의 중단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서 너무나 살고 싶다로 변화한 거죠.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때가 틀렸고 지금이 맞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변화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동안 변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그걸 똑같이 들자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서 정말 살고 싶다,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다로 생각은 바뀌었지만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성장한 것도 있고 또 퇴화한 것도 있고 하여튼 정말 많은 어떤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일기 쓰는 일이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는 삶을 나아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을 나아간 만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법도 필요해요. 나아가고 정리하고 나아가고 정리하고 나아가고 뒤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진과 정리를 반복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수단으로 일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자신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글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일기를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일기를 쓰고 정진과 정리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분명 뭐라도 될 것입니다. 사실 뭐라도 되겠죠 라는 거는 제가 일기를 썼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출판을 한번 준비해보고 있어요. 제가 제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좀 다른 삶이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자극을 얻은 것처럼 저의 글도 저의 일기도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그만한 공감과 또 자극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이제 뭐라도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출판 과정 중에 있고 원고 편집, 뭐 공장 컨택 이런 거 다 끝났고 샘플도 나왔어요. 이렇게 샘플도 나왔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만 거쳐서 이제 자금만 좀 모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절대 홍보하거나 이거 뭐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일기를 꼭 써라. 일기를 쓰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근데 덤으로 좋은 예시로 뭐라도 되겠죠? 라는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말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거든요.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틋한 제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이거를 저만 그냥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정말 수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아이유 노래, 빈지노 노래, 뭐 잔나비 노래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막 공감을 느끼고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 70% 정도 장담합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래요. 에이 참.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일기를 꼭 한 번씩 써봐요. 일기를 꼭 한 번씩 써보고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읽었을 때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일기로 여러분들 자서전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나중에 자녀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착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도 되겠죠? 이거 뭐 ASMR이라도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책이니까 그걸 책 얘기를 하면 안 돼. 책 얘기를 하면 안 돼. 더 이상 책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삶을 돌아보려면 돌아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로 그 대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지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